여러분은 만약 15억 원이라는 큰 돈이 생기면 무엇부터 하실 건가요? 오늘 다룰 사건은 15억 원이라는 큰 돈이 생겼지만 이걸 3년 만에 탕진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니시구치 무네이로. 오사카 사카이시의 무척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그의 앞집에는 보온병과 밥솥으로 유명한 기업 조지루시의 부사장이 살았습니다. 대충 우리나라로 치면 쿠 같은 유명 가전 브랜드의 부사장 되는 사람이 살았고, 이들은 집안끼리도 무척 친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그는 중학생 시절엔 반의 리더 같은 존재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엔 건설 관계 회사에 취업, 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회생활은 그에게 영 맞지 않았던 모양인지 니시구치는 결국 일을 그만두어 무직이 되었고, 이후엔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갔죠. 부유한 집에서 성장한 탓일까요? 당시 니시구치는 무직임에도 빚을 지면서까지 딸에게 고급 브랜드 옷만을 입히는 등 금전 감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이 늘어가던 와중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1999년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그의 집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어머니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망으로 니시구치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당시 그가 물려받은 금액은 우리 돈 현금 7억 원, 그리고 8억 원 정도의 부동산으로 도합 15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이 손에 들어온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금전 감각에 문제가 있어 비싼 것만을 고집했고, 그 결과 이 15억 원이라는 큰 돈을 고작 3년 만에 전부 탕진해버리게 됩니다. 해픈 돈 씀씀이는 물론 자영업을 우습게 보고 부티크를 개업했다가 폐업,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금전 문제로 시달릴 때 보통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겠지만 니시구치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2004년 3월 보상액 3억 6천만 원 정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지만 이 방식이 너무도 허술했던 탓에 조사 결과 자작극임이 밝혀져 징역 8년의 선고를 받아 실형을 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었죠. 그런데 2011년 8월 그는 가석방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그의 신원 보증인은 A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정체는 니시구치의 중학교 동급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시구치는 중학생 시절 반에서 리더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A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그에게 호감을 가져 니시구치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맺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는 그가 수감 중일 때도 이어져 A씨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면회를 오는 것은 물론 가석방 당시 신원 보증인을 자청했던 것인데요. 아무튼 니시구치는 가석방을 받자 그녀와 동거하기 시작했고, 무직으로 지내던 어느 날 A씨에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나 취업했어.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전과자였다 보니 출소 이후 좀처럼 취업이 어려웠고, 일을 하지 않으면 A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 아침이 되면 출근하는 척 공원에서 시간을 때우다 저녁에 돌아오기를 반복했고, 그렇게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큰 거짓말로 이어져 나중엔 좀 있으면 월급 700만 원 들어올 거야 라는 무책임한 거짓말을 뱉게 되는데요. 결국 니시구치는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마련해야 한다, 거짓말이 들키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예전부터 생각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취업이 아닌 범죄를 말이죠. 2011년 11월 5일 저녁 6시 무렵 니시구치는 사카이시 미나미구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싼 외제차를 타는 사람을 범죄 타겟으로 노리고 있던 것인데요. 그리고 당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치과 의사의 아내였던 67세 타무라 타케코 씨였습니다. 당시 니시구치는 외제차에 탑승하려던 그녀를 덮쳐 손발을 묶고 자기 차에 태운 뒤 가방을 뒤져 우리 돈 약 310만 원과 현금 카드를 강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는 인적이 드문 산으로 차를 끌고 간 후 미리 준비한 식품용 랩을
그녀의 얼굴에 감아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시신을 드럼통에 넣은 뒤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는 한편 A씨에게는 월급이 절반도 안 나왔어 라며 사람을 죽이고 훔친 돈 300만원가량을 건넸죠. 니시구치는 직전의 범행으로 강탈한 돈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범행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범행 대상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어릴 적부터 자신을 예뻐해줬던 맞은편 집주인 조지르 씨의 부사장이었던 84세 오사키 씨였습니다. 대기업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이니 노년에 분명 쌓아둔 돈이 많을 거라는 심산이었죠. 2011년 12월 1일 아침 8시 무렵 니시구치는 택배 배송기사를 가장해 오사키 씨 집에 초인종을 누른 후 집주인이 현관 밖으로 나오자 급습, 손발을 제압해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첫 번째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식품용 랩을 감아 살해했습니다. 당시 그는 집을 뒤져 현금 800만원, 상품권, 신용카드 등을 훔쳤고 이후 ATM에서 훔친 카드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ATM 이용 도중 다른 사람이 자기 뒤에 줄을 선 것에 불안을 느껴 그대로 포기한 뒤 집으로 돌아왔죠. 범행 후 니시구치는 약 70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집에 놓아둔 후 A씨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폐를 끼쳤어. 이젠 만날 수 없어.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한편 그의 범행은 곧바로 발각당하는데요. 두 번째 피해자인 오사키 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범행 당일인 12월 1일은 이 부동산 수익을 은행에 입금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입금을 위해 방문하기는커녕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은행원이 경비 회사에 연락을 취한 덕분에 이날 10시 20분 무렵 중태에 빠진 오사키 씨가 발견된 것이죠. 최초 발견 시점만 해도 오사키 씨는 호흡이 있었지만 오후 4시 무렵 결국 산소 결핍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귀가한 A씨는 의문의 편지와 거액의 현금을 발견하고는 니시구치가 뭔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처음엔 이 두 사건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지만 살해 수법이 비슷하다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의 카드에서 잔고 조회 내역이 있는 것을 발견, ATM에 찍힌 CCTV 영상을 입수 분석한 결과 여기에 얼굴이 찍힌 니시구치는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고 끝끝내 체포되었죠. 조사 단계에서 니시구치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라며 시치미를 뗐지만 그의 차에서 첫 번째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는 것은 물론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 유기 현장에서 발견된 페트병에 묻은 타액의 DNA가 니시구치의 것과 일치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A씨가 솔직하게 말해줘 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에 니시구치는 12월 14일 본격적으로 자백을 시작했고 본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2014년 2월 12일 재판에서 검찰 측은 니시구치가 첫 복역 당시부터 강도 살인 계획을 세웠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랩으로 얼굴을 감쌌다. 가석방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극형을 바라는 유족의 마음을 고려해야 한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책임 능력이 없었다. 애초에 사형은 위헌이다. 라며 무기징역을 주장했는데요.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공포와 절망은 상상을 초월한다. 유족의 깊은 슬픔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은 니시구치는 당일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뇌에 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이었다. 라며 전략을 바꿔 감형을 노렸습니다만 정신감정 결과 사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뇌장애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니시구치의 항소는 곧바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니시구치는 기각된 당일 곧장 상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2019년 1월 22일 변호 측은 범행 당시 완전 책임 능력이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계획성이 낮으며 반성하고 있다. 라며 무기징역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고작 한 달 만에 2명을 살해했다. 범행 도구인 랩을 미리 준비한 걸 보면 계획적인 범행이다. 라며 기각을 주장했고 결국 2019년 2월 12일
재판장은 강한 사리에 근거한 계획적인 범행이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상고를 기각. 최종적으로 니시구치의 형이 확정됩니다. 15억 원이라는 유산을 3년 만에 탕진하고 범죄자가 되어 사형까지 받은 한 남성의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서였습니다.